네, 안녕하세요. 네, 손보승입니다. 예. 이번 시간 이제 4단원 나갈 시간이죠. 4단원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회계감사 동차 과목이니까 빠르게 1단원부터 3단원 10분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챕터 1입니다. 챕터 1은 우리 회계감사의 기본 개념이었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의 핵심은 퍼블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인증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인증 업무라고 하면은 우리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보통 수준의 확신과 높은 수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리적 확신과 제한적 확신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합리적 확신은 적극적 확신이라고도 하고 제한적 확신은 소극적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합리적 확신이 예를 들어 감사가 있었고요. 제한적 확신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높은 수준의 확신, 검토는 낮은 수준의 확신이었고 우리는 전체 인증 업무 중에 이 합리적 확신 업무인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인증 업무의 구성 요소였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우리 감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업무는 여기까지 했고 이제부터는 감사 업무를 했는데 감사 업무 맨 처음 배웠던 게 우리가 정보위험 배웠어요. 정보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회계감사. 회사가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게 결론이 났고요. 이 회계감사에 대한 효익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감사의 고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유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에서 인증 업무에 맞춰서 구성 요소들을 각각 배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개스였죠. 개스. 이 구성 요소 중에 개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 개스 준수는 어떻게 하면 개스를 준수하는 걸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고 감사 보고서를 적합하게 발행하는 게 개스 준수였고요. 개스의 요구 사항들이 또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1단원 마지막이었죠. 1단원 끝. 자, 2단원입니다. 2단원은 회계감사의 품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감사 품질. 감사 품질은 재무제표 내에 있는 왜곡 표시를 적발할 확률, 즉 적격성과 독립성 이 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독립성은 적발한 왜곡 표시를 보고할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과 독립성을 늘리면 감사 품질, 즉 감사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감사 품질을 올리기 위한 우리 내부적인 방법이 있었고 외부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내부는 법인이었죠. 회계법인 내에 제가 배수지윤리모 6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도 우리 증선이에 대한 증선이 감리가 있었습니다. 감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2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2가지라고 하면은 회계법인 감리와 개별 감사보고서 감리 2가지가 있었고 그 외에 법규, 뭐 표준 감사 시간이라든지 대표이사의 책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적격성은 쉬워요. 적격성은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끝이었는데 중요한 건 독립성이었죠. 그래서 독립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2개로 나누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정신적 독립성이 더 중요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3자가 판단할 때 여기 외관상 독립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관상 독립성을 우리가 배우는 거였죠. 자, 외관상 독립성을 배울 때 크게 5가지의 독립성 훼손 위협이 있습니다. 5가지의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5가지 이유 앞자변 알아봤죠. 이기적 위협, 유착 위협, 압력 위협, 자기검토 위협, 그리고 변호 위협. 이렇게 알아봤고 자, 이 5가지가 실제로 수임이 가능한지 못한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는지 각각 알아봤는데
못하는 거랑 조건부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였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모는 조건부, 즉 안전장치였고요. 요게 조금 외울 게 있었죠. 자, 이렇게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립성 규정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공인회계사법이랑 윤리기준이랑 그리고 외관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외관법은 자기검토위협 네 가지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공인회계사법이랑 윤리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끝난 다음에 그 외에 우리 윤리적 책임이었습니다. 뭐 알선 수수료라든지 이해상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는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책임이 형사가 있었고요. 민사가 있었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3자 정보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입증 책임이 다르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이렇게까지 알아본 게 챕터 2. 이제 챕터 3로 가겠습니다.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우리 감사 계약을 가능한 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감사인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회사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상장법인, 등록한 회계법인,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 나머지 감사반. 그리고 회사는 상대금비였습니다.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 기타 비상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경우의 수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각종 규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선임제도예요. 하지만 제가 자유선임제도의 단점을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실력 있게 감사를 해서 왜곡 표시 발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억지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랑 친하거나 자기랑 뭔가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람이랑 감사 계약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플러스로 보완제도가 있었고요. 보완제도라고 하면은 독립성을 높여주는 제도였고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우리 유착 위험을 낮추는 거, 압력 위험을 낮추는 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요. 각각 제도는 세 가지씩 해서 6가지를 알아봤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제도였고요. 그 외에 우리 감사 계약 관련된 보고 아니면 제출 이런 내용들 배웠죠.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 주청 1주 전, 재무제표는 주청 6주 전 이런 내용들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계약 체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에 해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맨 처음에 수용과 유지였고요. 수용과 유지는 두 가지 측면이었죠. 회사 측면도 있었고 감사인 측면도 있었고요. 먼저 감사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격성과 독립성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였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경영진의 적격성과 성실성,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회사 자체에 대한 유의적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내용, 회사에 대한 내용 각각 판단해서 수용과 유지를 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을 바로 체결한다?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거를 미리 경영진하고 협의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너네 재무보고 체계 이걸로 해줘 라고 미리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책임 세 가지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책임, 그리고 재무제표의 중간 단계인 우리 내부 통제 관련된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 감사 증거 제공 책임인데 증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기본 증거, 추가 증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접근, 기본, 추가,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계약 체결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게 있고 선택적으로 넣어야 될 게 있었습니다.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계약에 대한 기본 사항들, 개요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개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 체계 확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경영진의 책임지고, 네 번째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책임도 들어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보고서, 우리 결과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필수였고요. 나머지는 선택이다. 자, 계약 체결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게 첫 번째 변경은 회사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변경하고 싶다. 이때 타당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었죠. 있는 경우는 회사가 뭔가 오해했어요. 아니면 감사 의무가 없는데 그냥 받아본 거예요. 뭔가 타당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감사 의견을 회피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해지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요게 계약의 변경이었고, 그 다음에 변경, 요거는 우리 갱신이나 리마인드, 요거는 감사인이었죠. 제가 크게 3가지로 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해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감사 환경이 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산 부채가 유의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이 갑자기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주주가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감사를 변경하거나 갱신하거나 리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해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지는 또 2가지였죠. 감사인이 회사가 먼저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감사인이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성은 똑같아요. 어느 한쪽에서 독립성 훼손을 알았다, 바로 해지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뭔가 감사인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안 주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죠. 내가 감사반인데 갑자기 상장법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지,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과 유지부터 계약 체결, 변경, 해지까지 알아봤어요. 여기가 3단원까지 다 됐죠? 몇 분 걸렸죠? 10분 좀 넘었죠? 10분 좀 넘는 시간 동안 1, 2, 3단원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인회계사의 인증 업무라는 아주 작은 우리 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감사부터, 감사의 효의, 그리고 감사의 구성 요소 개스부터 가서 개스에서 요구하는 감사 품질 쭉쭉쭉 넘어가서 감사 계약 체결해서 해지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하나로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그래서 파트 1입니다. 끝이에요.